살펴볼 수가 있는. 자,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세 변을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을 했더니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한 점에서 놀고 있는 꼭지점으로 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 길이가 모두 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고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해되겠습니까? 아,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봐 있는 거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자, 두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찾고 그 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과연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가 하고 수선을 그었다. 자, 요 두 번째 과정이죠. 점 O에서 AC로 수선을 그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삼각형들을 살펴보니 요 변의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서 요것들이 같다는 거를 할 수 있다. 자, 또는 여기에서 아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은 물론 각의 이등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시간에 직접 배웠던 합동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에 이제 이 삼각형 우리가 수선을 그었을 때 R 확보됐죠. R, 요 직각 R.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이미 같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H. 전 시간에 H 진짜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 그래도 기억을 되듬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퍼세시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확인해보니 가정이라는 말 나오고 하이퍼테니어스가 빗변이어서 발음도 어렵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여러분들 보충 설명을 했었는데, 자, H 그 다음에 뭐예요? RHA 아니면 RHS야. 자, RHA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자, 이등변 삼각형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밑각이 같다. 두 밑각이 같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쓰고 여기에 각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 RHA로 두 개가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R, 직각, 변, 그리고 이미 여기에 선을 내려주면서 이게 공통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 RHS 합동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한, 그게 그거 같긴 한데 좀 더 빠른 방법이 되겠죠. 1초 빠른 방법. 그래서 여기서 RHS 합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응변,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모두 이 결론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자, 자주 까먹는 것은 그거예요. 외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심도 배우고 나면 이거는 외심이야, 이건 내심이야 그럴 때 멍해지.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 네네 고객님 또는 특정한 상표, 네네 치킨. 내심은 내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심을 각에 양보했어. 그러면 삼각형에선 변만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에서 시작하는 거,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알겠죠? 요거 포인트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 때 공식의 이제 뭐 결론, 공식도 아니지만 결론을 외워서 푸는 거랑 외심을 알고 거랑 문제 1번과 문제 2, 3번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바람직한 일이고 어떤 게 꿀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도록. 자, 문제 2번을 보면, 자, 이제 문제 2번이요. 153쪽 문제 2번에 다음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자, 점 O는 외심.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문제 3번도 점 O는 외심. 이렇게. 외심이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풀어. 그럼 딱 봐봐. 멍해지지 않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직 안 했다고 할 때, 어쩌라고. 이게 외심인데 뭐 어쩌라고 이거 X 그냥 뭐 이거 두 개 더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 좀 다 빼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멍 때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꼬아놓은 문제, 어려운 문제 어쩌라고. 그때 여러분들은 외심과 내심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떤 성질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해주면 거의 뭐 80%. 문제 2번에 1번. 자, 얘가 외심이라고 했어요. 외심은 이거 지금 30도, 25도 이거 볼피, 이게 외심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외심은 각 변의 수직 분선에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직 이등분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수직 이등분을 해보자. 딱 잘랐다. 그러면 뭐 이제 그림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질. 세 꼭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랬어요. 놀고 있는 꼭지점. 얘는 변에서 나왔죠. 이 점을 찾을 때
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길이, 거리가,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내심이래. 그러면 선분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점이고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대.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내심까지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내심이라고 하면 내심은 각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각의 이등분선이 되거든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어디가 놀고 있어? 변이 놀고 있어.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심이라는 문제 나왔을 때 변에서 나와서 점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좀 더 써보면서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로 같다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어라? 짠짠 요 삼각형 등변 삼각형 요쪽도 이등변 삼각형도 이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밑각의 크기다.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죠. 요거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각의 이등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그죠? 어떤 그걸로 막 요거 설명해 보려고 조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다.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가 25도니까 이쪽도 25도가 되고, 여기 30도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내심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심은 내각의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30도로 주고 싶은 각도 이제 되는 각도 30도 25도 사겠죠. 여러분들 문제 어려우면 여기 그냥 나 30도니까 이런 실수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내심, 외심, 내심 격을 여러분이 분을 해 주어야 되나요? 자, 또 이쪽도 이제 30도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쪽 3도.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x, 요 각도 x로 표현되겠죠? 이 두 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이제 x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x 더하기 30도 더하기 30도 더하기 25도 더하기 25도, 이것이 모두 80도다. 자, 그렇다면 이쪽이 50도, 이쪽이 60도니까 이제 110도가 되죠? 110도이므로 요 두 개, x가 110도가 아니고, 네, x 더하기 x 더하기 각, 표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x라고 써주게 되면 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각 x는 이제 70도를 나누어 갖는 거니까 35도로 각의 크죠. 팁으로 비교 하나 하고 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표기법에서 오기가 많이 나타나. 잘못 쓰는 게. 자, 문제 1번으로 가면요. 이렇게 x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림에 x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여기가 만약에 뭐 100도면 이 x도를 100도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고요. 그냥 x라고 나와 있으면 그 x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각 x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몇 도다. 그렇게 이 두 가지 표기법 확인해 두세요.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막 이거 뒤죽박 거예요. 수단전 뒤죽박 쪽에 있어서 감점시킨 수학 선생님이 막 우겼어요. 감점 그랬더니 다른 그때 계시던 수학 선생님이 저도 이렇게 그냥 쓰는데요.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막 욕하고 있지. 진짜 막 너무 따진다 막. 근데 표기는 정확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x도라고 되어 있을 때, x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 해주고요. 자, 문제 2번 풀어갖고 문제 3번으로 하겠습니다. 또 역시 점 5가 외심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또 살짝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네. 자, 그러면 여기 까먹기 전에 왜 외심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요거 설명까지 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외심이라고 했습니다. 외심. 그러면 이 외심은 어떻게 탄생했다? 어디에서 출발했다? 변에서. 외심은 변에서. 변을 어떤 수직. 여러분들 막 대답하는 게 들려. 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림은 좀 예쁘게 안 났네. 자, 이렇게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다. 또 이쪽을 수직 이등분한다. 여기를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랬을 때 교점이 5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점이 이제 5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특징은 돌고 있는 점까지 그 길이, 거리가 그 길이가 같게 이제 표현을 다 4개로 갈까요? 자, 이 길이가 같다. 자, 외심이라고 한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 이거 써놓고 봐야 되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 외심도 내심도. 그러니까 그 점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보면 뭐 아까 봤듯이 이등변 삼각형 뭐 나온 것 같은데 각도
각도가 뭐 지금 50도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25도 줄까요? 아니야. 여러분들 느낌은 그렇게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이거 2등분 한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내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내각의 2등분선, 각을 2등분해서 내심에서 각을 2등분해 주는 거지 외심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봐봐. 아까 25도하고 30도 나왔잖아요. 이걸 꼭지점으로 이었을 때 여기 2등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어쩌라고요? 일단 이 50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라야 될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여기를 그러면 A라고 하자. 모르니까 여기를 A, 각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A가 되네. 아사 얻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뭐 알파벳에 이어서 B라고 줄까요? 그럼 이쪽도 이등변선가 당연히 B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을 하면 여기가 C가 돼요. 그럼 이 각도 이등변선가 C가 돼요. 자, 이렇게 A, B, C로 쭉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이것이 모두 80도가 돼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될까요? A 더하기 B 180도에서 반으로 나누는 거가 되는 거죠. 자, A, B, C가 180도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0도가 되는. 자, 이때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이것이 90도가 된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 B와 C의 합이 5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B와 C의 합이 50도가 되니까 따라서 각 A가 40도로 나타나게 되죠. 자, 고로 여기가 40도, 즉 80도가 됩니다. 40도의 합 80도. 그렇다면 잠깐 우리가 구하는 게 어디였죠?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의 각을 구하는 거니까 40도니까 요 각은 100도로 나타나게. 따라서 각 A, O, C는 100도 이렇게 표현. 자, 여기에서 팁 하나 갖고 갈게요. 팁. 자, 공식 하나 정리할게요. 공식. 자, 이것은 여러분들 3학년 때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거 공식 전에 이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외심이라는 것과 이제 이 공식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왜 외심이라는 이름이 붙다? 각 변의 수직 이등선의 점. 그것이 한 점이 이제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왜 외심이라는 말이 든가? 그것은 이 점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길이가 같다는 게 이제 확보가 됐죠. 아까 뭐 똥을 이용해서 그것이. 그러면 이것을 반지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컴퍼스 요거 딱 그 컴퍼스 이쪽으로도 다 올 수 있죠. 원 그려주자. 원이 하나 이렇게 나. 자, 그러면 이 원이 삼각형의 끝으로 생기는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을 우리가 외접, 바깥으로 접한다. 외접원이라는 이름을 주고, 요 원의 이름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그 원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죠. 반지름으로 돼. 그래서 요 점을 외접원의 중심이라 하고, 원의 중심처럼 외접원의 중심이라 하고, 그 외접원의 중심 줄임말 외심이라는 말을 따오게. 그래서 각 변의 수직분선의 점을 한 번에 만나는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3학년으로 올게요. 그 3학년 때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역시 증명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을 하나 보자. 원이 있을 때 원에서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 요렇게 부채꼴을 하나 그려주고요. 부채꼴. 그다음 또 이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부채꼴도 아닌 요런 모양을 한다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증명 배우게 돼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각이면 요 각은 2의 2배 차이가 나는다는 거를 설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 보면 요 각의 크기 지금 딱 이 그림 나오지 않니? 어떻게 되냐? 요렇게 원을 다 그려주게 되면 지금 요 모양, 부채꼴 모양이 나타나요. 이쪽에서 또 이거 바깥으로 나아가는 이런 뿔 모양,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돼서 요거의 2배가 된다는 2배. 그래서 아까 50도일 때 바로 여기를 100도라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식에 의한. 자, 그 공식 여기에 각 B는
각 AOC의 2분의 1배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각 B의 2배가 AOC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이런 공식 하나 나중에 풀 때 도움이 써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외심에 대해서 한번 봤다. 자, 매우 중요하고요. 이 삼각형, 우리가 앞서 배운 빙변 삼각형, 또 직각 삼각형의 합동, 그것보다도 훨씬 의미가 깊고 비중이 높습니다. 내심, 외심, 나중에 닮음을 보게 되면, 다음 단원에서 닮음을 보게 되면은, 닮음이라는 게요, 그때 가면 삼각형의 중심이라는 걸 하게 돼서 내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심방심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통으로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만큼 얘네가 이렇게 하나의 그 묶음을 가져주는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것을 잘 더, 아까 결론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외심의 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많은 응용으로 문제 해결력을 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자, 오늘 좀 공부가 잘 되었죠? 여러분들 전 시간 선생님이 좀 삐쳐서 얘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남아서 수업 준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싫어요 같은 마음이 생기면 그 싫어요를 글로 써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선생님이 또 앞으로 수업 준비할 때 더 신경 쓰고 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하나 딱 부르면 뒷담당, 뭐야 이거 싫어요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에 좋아요도 물론 맞고, 그런데 싫어요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싫어요가 진짜 누르고 싶다, 이거 한번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외심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내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